김건희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측으로부터 267만 원 상당의 명품 클러치백을 받은 사실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영부인에게 필수품이라 짝퉁도 많이 샀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특검과 재판부를 향해 한쪽 편만 들지 말라며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이는 태도에 현장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합니다. 10월 석방 기대감 속에 끝내 본색을 드러낸 김건희의 반성 없는 실체를 똑똑히 감시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반성한다며 말을 아끼는 듯 보였던 김건희 씨가 오늘 법정에선 특검을 향해 따지는 듯 답을 했습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 재판이었는데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거나 당근마켓에서 산 짝퉁도 있다며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재판부에게 불출석 과태료를 깎아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조영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는 2023년 김건희 씨에게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의 클러치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에 대한 대가로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난달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한 차례 불출석했고 과태료 처분을 받자 오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작부터 증언 거부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재판부가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는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공지하자 김건희 씨는 그럼 모르는 것도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말해야 된다는 거냐고 맞받았습니다. 김건희 씨는 클러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부인에게 클러치백은 필수품이라며 만약 받았으면 썼을 텐데 안 쓴 걸 보니 나중에 발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궁이 이어지자 돌연 짝퉁을 언급했습니다. 옷 색깔을 맞춰야 해 클러치백이 많았고 저렴한 짝퉁도 샀다고 하더니 로저비비의 짝퉁부터 당근마켓에서 샀다며 가방이 많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검이 국회의원 사모님들 모임에서 클러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 있는지 묻자 검사님이 남자분이셔서 그렇지 여자들은 클러치가 영부인 필수품이라는 감이 다 있다고 거침없이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걸 두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대부분 증언을 거부하거나 긴 답변을 피했지만 오늘은 지금까지와 달리 작심한 듯 말을 쏟아낸 겁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엔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나왔으니 과태료를 좀 깎아달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지난 6일에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관저공사 특혜받았던 것으로 의혹받는 21g의 대표 부인에게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그 이른바 디올 3종 세트가 발견이 됐고요. 여기에 또 새로운 나 브랜드 이름 외우는 것도 이제 힘듭니다. 로저 비비에라는 것에 클러치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그 배우자가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라는 내용이 담긴 편지, 그러니까 메모도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방이 전해진 시점은 23년 38 전당대회 직후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때 전당대회를 통해서 김기현 의원은 대표가 됐었고 그 전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있던 시절에 당의 분탕질하는 대표다 이런 얘기하면서 찍어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윤심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던 그런 전당대회였고 당원 100% 룰이 그때 처음 적용이 됐죠. 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오히려 높은 지지율 보이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바뀌면서 유승민 드랍, 나경원 드랍, 안철수 드랍 판판이 시키면서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됐던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로저 비비에 알고 있는 브랜드였어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클러치백이 나온 것과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 이게 지금 선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해명 과정에서의 선물, 사회적인 예의? 이런 식의 표현조차 또 논란이 되고 있던데 이건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 게 좋을까요? 의미를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 이상한 거 지금 언론에서 잘 포인트 안 짚는 거 지금 아크로비스타랑 코바나가 몇 번쯤 압수수색 당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지금 나오냐? 이번에 나왔느냐? 이번에 아크로는 유경옥 씨가 문을 열어줬고
그 코바 하나는 정지원 씨가 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왜 이번에 나왔어 이게? 어. 계속 압수수색했는데요. 어. 검찰에서 계속했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추정해 볼 수 있죠. 그동안 그걸 비껴서 목록에 못 들어가서 못 건드렸다가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영장을 받을 때는 내가 뭐뭐 가져갈 거다라는 영장이 있을 테니까 목록이. 네, 그 아. 목록에 없어서 아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디 딴 데로 피신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데로 감춰놨다가 옮겨져 있다가. 이게 옮겨져 있다. 아하.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왜 지금 그 집에 가 있었을까? 지금 뭐 상시적으로 상하 관계 부하로 이렇게 출근하는 관계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일종의 개점 위협처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주변적인 거 이게 풀려야 사실은 이 의문점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다른 데 감춰놨다 가져왔다. 그럼 뭔가의 또 의도가 또 있겠죠. 예를 들면. 네. 저는 이거에 대한 그 김건희 측과 김기현 측의 그 입장이 판박이처럼 닮은 거 보고 그냥 법률적 대응이다 라는 게 되는데 대가성이랑 이제 공무원성 부인하면서 사회상규는 김영란법이나 그런 부정청탁 그 법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 그냥 구성 요건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 구성 요건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앵무새처럼 얘기한 거고 음. 그럼 대가성이 인정이 되느냐? 쪽지에서 너무 명백하게 대가성을 딱 그 어떤 행위와 이 물건에 대한 인과관계를 너무 잘 인정을 해놨죠. 예. 그 당대표로 해준 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하다 와버렸고 그 다음은 이제 김건희 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예. 될 텐데 이 김건희가 거기에 당대표 하는 거에 김건희가 도와줬다라는 것 자체로도 이미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조력이 가능하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예. 만약에 윤석열에게 실제적인 뭔가를 행할 수 있었다는 게 입증되면 이거는 바로 이제 뇌물이 되는 거고 아하.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거는 처벌로 나아가기는 기소하기는 쉬운 사건이다. 하지만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 정말 그냥 교과서대로 대응했을 뿐이다. 제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면 예. 이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뭔가 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때 통일교에서는 건진법사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줄을 대려고 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또 갖다 줬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통일교를 통해서 집단으로 입당한 사람들이 김기현 의원을 지지하여 그가 당대표가 되었는데 여기에 김건희 씨가 힘을 썼다면 뭐 말하자면 이렇게 대가성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정주 기자는 이 전당대회 특징상 지금 김기현 당시 대표의 부인이 선물을 줬다는 것과 대가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99% 사후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봐요. 사후 뇌물죄. 예. 사실 이게 이제 38 전당대회하고 9일 이후 3월 17일 날 이제 선물이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쪽도 좀 미안한데 너무 짜치죠. 줄라면 그 전에 주든가. 본인도 떨어질까봐 이제 쟀다는 거 아닙니까?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예. 된다. 소유건설 이분관 회장도 당선되고 주는 거 예. 그렇게 베팅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베팅하려면 시원하게 그 전에 하셔야죠. 이건 도박의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정주 좋습니다. 예. 약간 그리고 베팅 금액이 좀 짜쳐요. 그렇죠. 예, 보니까 쇼퍼백 정도는 줘야지 클러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좀 이게 좀 재인 것 같아요. 시기와 이제 물품을 좀 재가지고. 근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더 있을 수도 있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예.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런 걸 좀 피해가려고 구성 요건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김건희가 저는 2022년에 이제 취재를 하다가 그때 너무 서슬펄해서 취재원들이 숨어버려 넘쳤는데 K모 중진 의원 있어요. 예. 그분도 부인이 가방을 보냈다는 그 제보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 신문에 실제 나왔죠. 예. 이른바 실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분도 경향에. 윤핵관입니까? 네. 윤핵관이죠. 어. 네. 그리고 저희가 들은 것만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어허. 근데 그거는 뭐 당시에 대통령이 들어간 비서관도 있어요. 음흠. 근데 이제 용화대에 있던 이제 핵심 측근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 당시. 근데 이게 뭐냐면 진짜 웃긴 게 그 약간 김건희에게 김건희 우리 선생님은 술을 좋아하셔. 라는 고급 정보를 일진들이 공유하는 그런 교실의 풍경 같은 거죠. 예. 이게 사과박스 돈 좋아하면 현찰을 준비하고 예. 또는 뭐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윤석열처럼 술 좋아하면 술을 준비하는데 김건희가 초반부터 명품을 이 명품 좋아한다? 중독이라는 게 소문이 난 거예요. 어허. 그래서 당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2020년 초반에 취임하고 역설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본인이 주면 안 돼요. 무조건 와이프를 통해 줘요. 이게 그렇지. 행태와 방식이 딱 툴이 정해져 있어요. 예. 본인이 주면 뇌물죄인지 바로 걸리거든요. 음흠. 그래서 와이프가
나 모르게 줬네. 자네 왜 그랬어? 이제 여기서 한 허들을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좋죠. 당사자면 대통령을 상대해야 될 텐데 그 부인이 부인을 상대하는 것처럼 될 그렇죠. 테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사람들끼리의 예, 얘기지 예. 우리가 어떻게 관여하지 못한다 음흠. 이 얘기인데 천만에 와서 거기는 안 사람 윤석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타점을 찍은 거예요. 정확하게. 법으로는 윤석열이 바깥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당연히. 예. 그러나 거긴 안 사람이 윤석열이다. 아. 그래서 그리고 김건희가 인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의원들이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아하. 네, 다만 본인이 그 범죄에 걸리지 않으려고 본인 아내들을 이용한 거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의 선물,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 이게 이제 김기현 의원 측의 입장문이고요. 굉장히 김건- 화나는 단어예요. 예, 김건희- 돈 없는 사람 선물 못 하겠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비싼 걸 어떻게 줘요? 김건희 변호인단도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 이렇게 이제 뭔가 맞춘 듯한 뭐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자 이건 난 진짜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 선물, 뇌물, 부탁, 청탁 이거 너무 법적으로 나눠지기 쉽게 돼 있잖아요 요새. 근데 이건 너무 빤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분도. 그렇죠. 네. 저한테 입장문 쓰라고 해도 딱 저렇게 썼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 저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워딩은 저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숨 쉬시나요? 네, 이런 느낌의 거의 기계적인 이거는 왜냐면 이미 그 쪽지가 나왔기 때문에 다 뭐 대가성 뭐 그리고 관계성 이런 게 다 나왔고 시기까지 특정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사회적 그 선물이었다. 요 말 말고는 저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정주 기자가 했던 발언이 아마도 썸네일이 될 것 같네요. 안 사람. 예. 하여튼 그 얘기를 지금 댓글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예. 근데 궁금한 건 그 이 브랜드를 결국 브랜드도 딱 타겟팅을 해서 예쁘게 딱 줘야 좋아하실 뭔가 것 취향이라는 게 같은데. 있을 테니까 그렇죠. 또. 근데 지금 특검이 가서 확인한 바로는 D 모사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그럼 김기현 대표는 약간 정보력이 부족했던 걸까요? 아예 분석했죠. 아. 그 보면 2022년에 G20 뭐 회담 있을 때 보면 저도 몰랐는데 로조비비에 예. 저게 이제 네모나게 약간 직사각형 같은 그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아까 그 시그니처 사진 맞는 같은 것 그게 같은데.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시면 들고 나와요. 클러치백이라고 그- 여성분들이 왜 얼핏 보면은 지갑보다는 약간 크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 가방보다 좀 작은 그렇죠. 손에 들고 다니는 그런 모양의 것을 들고 있는 모습들을 뭐 여기저기 노출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저거는 김건희가 이거 갖다 줘 이 소리예요. 몇 개 이제 자기 아하. 리스트업을 해놓고 어허. 그 김건희 관련한 메건 매직 사건 네. 관련해서 특검이 이번에 이제 결심 공판 열린 자리에서 네네. 징역 7년 6개월 구형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제 그 앞서서 받았던 어떤 뭐 이제 뭐 목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년 5개월 1심이 나왔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더 확대돼서 뭐 이제 그림 받은 거, 뭐 네네. 근거부기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7년 6개월 최대형 알선수재로 따지면 좀 최대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견해로 알선수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먼저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예. 알선수재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입니다. 근데 아. 한 개의 알선수재를 범했을 때 징역 5년이고 다른 여러 가지의 알선수재 행위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법정 최고형의 그 장기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7년 6개월이 되는 거죠. 결국 여러 개의 알선 수재 행위를 범했을 때 법정 최고형은 7년 6월이 되는 겁니다. 결국 특검에서는 알선 수재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뭐 근거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명품을 수수했다던가 그것도 또 이 공직을 대가로 그런 행위를 전혀 뭐 부끄러움 없이 저질렀다는 점에 비춰보면 7년 6월이 부족하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 징역 10년 이상 15년 뭐 이 정도 선고하고 철저하게 그런 금품을 몰수해야 될 그런 범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월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특검에서도 징역 7년 6월을 선고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그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많은 인명을 앗아갔던 그 사건의 선장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월을 받았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이고 아. 그 여러 사람 가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그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최고형이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되어 있는 우리나라 예. 법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을 한 사람 피해자마다 한 번씩 살도록 해가지고 그 피해자 수만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몇백 년을 살 수도 있는. 몇백 년을 살 수도 있고 실질적인 무기징역, 종신형에 처해지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아, 그런 걸로 보면 사실 미국의 이 법이 예. 오히려 이제 법감정에 충실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법의 엄정함이라던가 예. 그 사건이나 이런 그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분노심에 부합하는 형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 네, 예. 네. 지금 이제 7년 6개월 구형을 받은 혐의 안에는 이제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 브로치, 귀걸이 다 합해서 1억 380만 원 상당 귀금속, 이배용으로부터 받은 금거북이 265만 원, 로봇계 이제 사업가로부터 받은 시계 있지 않습니까? 그게 3,900만 원. 그다음에 그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았죠. 1억 4천만 원. 거의 수억 원에 가까운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이 이제 할 수 있는 최고형인데 요대로 선고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김건희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패한 국민의힘이 또 바로 따라 붙거든요. 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집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압수수색한 이유가 관조공사 특혜 의혹이 있는 21g 업체로부터 김건희가 디올 제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했거든요. 네. 특검이. 그래서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아우 야 이 디올이 너무 많은 거야. 산처럼 이렇게 아우 이거 쌓인다고. 한눈에가 들어오지도 않아. 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디올 자켓 16개, 벨트 7개, 디올 팔찌 4개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요거는 이제 그 21g 업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압수하다 보니까 야, 이거 뭐 아주 유명한 사람이 탁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소식을 좀 전해 주시죠. 네, 말씀해주신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또 가방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로저 비비에라는 프랑스 브랜드인가 봐요. 로저 비비에 처음 들어봅니다. 손가방 2개를 압수를 했는데 거기 가방 안에 메모가 하나 있는데요. 메모 내용이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메모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 김기현 부인의 편지가 같이 있었어. 예. 와. 빼박 아니에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사할 만합니다. 예, 우리가 이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끌어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을 당대표 끌어내고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했더니 이준석과 좀 비슷한 캐릭터 유승민이 1등으로 치고 올라오네. 네. 그러니까 유승민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 방식을 바꿔버려요. 100% 당원 투표로. 그래서 유승민을 주저앉혀요. 네. 유승민을 그냥 바로 그냥 꾹 주저앉히니까 나경원이 튀어나와. 맞다. 나경원이 이거 쭉 튀어나오니까 네. 당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로 그냥 해촉을 시켜버려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야, 너 어디서 까불어? 해촉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나경원이를 완전히 주저앉혀버립니다. 나경원이를 주저앉혀버리니까 안철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무수석이 안철수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맞아. 박살을 냅니다. 네. 그러자 꼴찌 김기현이가 당선! 감사하지. 감사하네.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그때 또 초선 의원들 연판장도 돌렸잖아요. 맞아요. 나경원한테. 네, 연판장도 돌렸어요. 예. 참 기가 막히다. 그게 23년
어. 2년 전 일에 2년 전 일. 맞습니다. 네. 근데 당원 100%로 하면 김기현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유승민 그래,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됐어.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나경원한테. 그러니까 나경원 주저앉혀서 이제는 얘가 좀 한번 야 너도 좀 해봐 했는데 안철수한테 안 돼. 안철수 내려앉히고. 그래서 된 거예요. 그다음에 어렵겠네. 하나 더 있었죠. 천하람. 아니 통일교. 그렇지. 근데 통일교. 맞아요. 통일교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민주적인 정당 질서, 민주적인 질서에 의해서 당 대표가 선출된 게 아니라 권력자의 강압 그리고 통일교와의 거래를 통해서 당 대표가 선출된 거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산 사유가 돼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스토리텔링을 해보면요. 원래는 권성동이 나가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체리 따봉 사건 이후로 이게 여론의 지탄을 받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못 나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김기현을 픽해서 데리고 왔는데 김기현의 초반 지지도가 3%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끌어올려서 억지로 만들어낸 거죠. 네. 즉 저희 이야기는 전당대회에 김건희가 개입해서 고맙다. 그렇지.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네. 김건희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네. 라고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법 위반이죠. 구체적으로는 그래서 법으로 놓고 보면. 정당법 위반죄로 김건희를 또 추가 기소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맞아요. 정당법 위반이에요. 정당법 맞습니다. 위반. 이게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저당은 아니 대통령 그러니까 설령 윤석열이 끼어들었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당원 선거에 왜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가 끼어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기현이 꼭 좋아서 뽑은 게 아니잖아요. 네. 차차차차차선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와중에도 또 하나 챙긴 거야. 그 와중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클러치백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한 뭐 100만 원 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제가 여성분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거는 뭐 뭘로요? 정말 이렇게 손바닥만 하던데. 아, 너무 저 작으니까. 클러치백이에요. 네. 작아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핸드폰이나 뭐 립스틱 정도. 맞아. 그거 언제 가지고 다녀요? 파티 갈 때. 그래서 우리는 클러치백을 선물해줘도 갖고 다닐 곳이 없다. 그다음에 저 클러치백을 들으려면 입을 수 있는 옷이 파티복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런 옷도 없고 저런 걸 들고 갈 자리도 없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비겁한 사람은 저는 김기현 의원이라고 봅니다. 김기현 부인이 그냥 아내끼리. 사회적 예의. 맞아요. 지금 이 행위 자체도 사람들을 열받게 하는데 김건희와 김기현의 해명이 사람을 더 열받게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입을 맞춘 것 같아. 약간 네. 비슷한 맥락으로 썼거든요. 실제로 이에 대해 해명이 김건희 변호인단 쪽에서는 사회적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다. 어떤 청탁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김기현 입장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거였다. 배우자끼리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아, 이게 뭔가 좀 맞춘 것 비슷한 같아. 느낌이에요. 네. 보통 이제 한국의 사회적 예의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줍니다. 당선됐으니까 축하해 그러면서 뭐 선물 하나 주기도 하는데 네. 낮은 사람이 윗사람한테 그것도 선거에 고마워서 줬다. 이거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고 뇌물이로 봐야죠. 봐야죠. 김건희가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예. 이 뇌물로 봐야 되지. 야, 그러니까 저런 인식이 실제 있어도 문제고 그렇죠. 네. 없는데 저렇게 얘기하면은 더 약오르고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더 열받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저 비비에가 뭔지도 몰랐던 그래서 저도 이제 구글에서 쳐봤는데 백 가격 얼마 저건 뭐 이런 거 쳐보고 했는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저분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런 예의 없는 것들 거 아니에요. 네.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췄으면 저 정도는 서로 주고 우린 받아야 예의가 되는 없어요. 거잖아요. 우린 예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예의가 없어요. 좋게 말해서 예의가 없는 거지. 아유 싸가지 없는 것들 이럴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우리를 정치권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저런 건데 정치권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뭔가를 주거든요. 근데 이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고시 출신 엘리트들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주더라고. 이런 것들이 저 사람들만의 하나의 문화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탁할 거리가 많다라는 뜻이죠. 근데 자리의 크기에 비해서는 작아. 선물이 너무 작거든요. 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강력히 의심하는 저거 바입니다. 마중물 아닐까요? 저거는 이제. 아, 저거는 너무 작아. 자리에 비해서. 아니, 저 클러치백을 확보해서 우리가 최대한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뭐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현금을 또 한번 넣어보고 보석도 넣어보고. 너무 작아. 너무 네. 작아요. 너무 작아. 뭔가 알겠습니다.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씨 집에서 클러치백과 함께 발견된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자필 편지와
포스트잇은 혐의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됐습니다. JTBC가 그 실물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오늘 재판에서 포스트잇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검사의 추궁에 그간 다른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클러치백과 함께 김기현 전 대표 부인 이모 씨가 쓴 자필 편지와 편지 위에 붙어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확보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김 전 대표 부부가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백을 선물했다는 걸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JTBC는 편지와 포스트잇의 실물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편지엔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내용 아래 2023년 3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전 대표가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성남공항으로 마중 나간 날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는 포스트잇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검이 여당 당대표 부인에게 명품 선물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기억나지 않냐고 재차 묻자 그간 영부인들 수사를 다 해봤냐, 어떻게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김 전 대표 측도 포스트잇에 대해 모른다고 부인하는 상황. 특검은 포스트잇이 김 전 대표 사무실에서 인쇄됐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국회에서 사용하던 프린터 잉크와 포스트잇의 잉크가 동일한지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